33살 장승준 씨의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나중에 한강은 무슨 일로 나오셨어요? 한강이 여기가 제가 사는 곳 근처가 탈 거 운동하는 게 되게 좋게 잘 되어 있거든요. 승준 씨의 주말은 한강에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땀을 흘리고 난 뒤 승준 씨가 향한 곳은 집 옥상입니다. 지금 아시는 분이랑 이제 악기 레슨을 악기 모임을 화상으로 화상으로? 화상으로 대신하죠. 이 악기는 무슨 악기예요? 중동 아랍 지방에 쓰는 소리가 굉장히 이국적이죠. 다르부카라는 같은 학기 스터디 회원들과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온라인으로 모여 연습한 것도 자랑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래요? 네. 보는 사이 안 보는 사이 많이 늘었나요? 네,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네. 처음에는 직접 만나지도 않고 그것도 스마트폰을 사이에 두고 과연 교류가 될까 싶었지만 몇 번을 해보니 금방 적응됐다는데요. 모두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변화입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하루에 30분이라도. 네. 화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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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케이트보드에 악기 연습까지 하고 나니 완료하기 전에 배가 출출할 시간입니다. 승준 씨가 고른 점심 메뉴는 집 근처에 있는 유명 빵집. 여기가 치즈 핫도그가 되게 맛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핫도그랑 뭐 기타 등등 빵 종류 같은 거를 주문을 했어요. 국내 유명 포털에서 도입한 이 주문 서비스는 종업원과 마주치지 않고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고요. 알림에 맞춰 매장을 방문하면 이미 포장된 음식을 그대로 픽업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마주칠 일도 없는 셈. 아까도 되게 사장님이랑 별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뭐 맞는 시간이 한 20초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막 이렇게 막 제가 별로 신경 쓰거나 뭐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나가서 받으면은 훨씬 더 뭔가 불필요한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승준 씨의 일상에 스며든 언택트, 즉 비대면 방식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아예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준 씨도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함을 체험한 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 중입니다. 그가 꼽는 비대면의 최대 장점은 바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녁 무렵 승준 씨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들어왔네요. 됐어요 이제?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왜 못 받았나요? 강아지. 강아지야. 코로나 사태 이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하던 수업 방식은 현재 거의 모든 강의가 화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피치 못할 선택이었지만 장점도 많다고 합니다. 화상 공유를 통해서 바로 즉석에서 보여주면서 학생에게 이걸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그 점이 제가 오프라인 학원 강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지 않을까? 이처럼 먹고 쉬고 일하는 모든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 중인 비대면 방식. 승준 씨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당분간은 지금처럼 살 생각입니다. 그래도 얼굴을 직접 맞대고 살을 부벼야 사람 사는 거 아니겠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합니다. 뭔가 사람과 꼭 만나지 않고서도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약간 그 부분을 더 긍정적인 계기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이후 자리 잡고 있는 비대면 방식을 저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비대면이라는데 카드를 꽂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뭐지? 네. 처리 중이랍니다. 오케이. 야. 24시간 문을 연다는 이곳은 청바지 등의 의류를 파는 매장입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봐도 그 어디에도 점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왠지 나만을 위한 매장 같은 느낌이. 혼자 고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좀 묘한데요. 나 이런 데를 처음 와서.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의상과 소품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편했는데요. 한번 이참에 캐주얼하게 입어보시는 건 어떠신지. 캐주얼하게. 예. 내가 평소에 좀 칙칙했나? 아니요. 그건 아닌 거죠? 네네. 원하는 옷은 마음껏 입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나 한번 입어볼게요. 단 점원이 없다 보니 사이즈와 색상 확인을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청자켓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구매와 결제 역시 비대면 방식입니다. 지금 바코드 스캔 됐어. 자, 떴죠? 자, 이건 요 옷이거든요. 자, 체크아웃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무인 키오스크와 비슷했는데요. 기계 사용이 낯선 저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제까지 완료하면 이제 상품 배출구를 통해 포장 상품을 받아가면 됩니다. 오. 그러니까 상품을 선택, 착용하는 것부터 결제, 물품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직원과 마주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비대면 매장은 디지털 기기 이용은 친숙하지만 점원과의 불편한 접촉은 기피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상승 중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매장에 가면은 이제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필요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걸잖아요. 저희 매장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편하게 옷 입고 편하게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좋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매출이나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월 평균 20% 정도씩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리고 대세로 떠오른 비대면 방식은 개인의 일상뿐 아니라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원격 모임, 플랫폼 등을 통해 파트너와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채용 절차의 일부 혹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장면 경조사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객을 향해 바라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혜한테 평생 잘해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유 괜한 걸 제가 또 시킨 건 아닌가 싶네요.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방식이 사회 전 영역으로 퍼지고 있는 건데요. 바야흐로 비대면 사회가 성큼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보험 산업 또는 영업 비즈니스 또 기타 다른 관련된 유사 모든 비즈니스의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급속히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의 사회가 가상사회 환경, 쉽게 얘기하면은 온라인 환경으로 가속히 옮겨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그간 대면 접촉이 필수적이었던 자동차 시장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하는 중고차가 비대면으로
고려되고 있는 건데요. 2015년부터 비대면 판매를 시작한 이 업체는 코로나 사태 이후 40에서 50%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굳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도 자동차 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3D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떤 곳인가요? 여기 이제 3D 포토존이라고 저희가 이제 사진 광고 올리기 전에 사진 촬영하는 곳입니다. 이제 직접 보실 때 이제 마우스 커서로 돌려보면서 차량 자세하게 외판 상태라든지 실내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된 마찬가지로 3D 사진은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되고 고객들은 이 사진을 통해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뭐 3D 포토존으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차량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믿고 구입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있는데 간편해진 구매 절차도 소비자들이 비대면 거래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독 개인 명의로 하실 때는 준비하실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신분증만 있으시면 되고 모바일로 하실 경우에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비대면 구매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8월 한 중고차 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했다는 소은 씨. 차가 고가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산다는 게 불안했을 법도 한데요. 네. 일단은 그 대형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구입을 했었고,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 환불도 가능하다는. 스마트폰 하나로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했습니다. 그 전에 중고차 샀을 때는 어느 정도 발품을 팔았는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검색해보고 직접 가서 차를 확인해보고 차 사기 전에 두세 번 정도는 두세 더 번. 가서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비대면으로 이번 차 샀을 때는 그냥 집에서. 네, 집에서 샀어요. 구입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장고장 한 번 없이 잘 타고 있어 매우 만족한다는 소은 씨. 또 차를 중고차를 산다 그러면 어떻게 구매하세요? 또 비대면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것 같아요. 최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비대면 방식은 수년 전부터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서서히 도입되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은 후에도 비대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완벽한 백신이 나오거나 전 인구의 60% 이상이 집단 면역을 갖지 않는 한 코로나19는 종식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비대면 문화는 깊게 뿌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된다 해도 언제든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비슷한 위기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회에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거나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여기에 비대면의 편리함을 체험하게 된 것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요인. 시작은 위기 대응용이었을지 몰라도 그 유용함과 편리함 때문에 계속 선택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세계의 석학들은 비대면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진입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디지털 사회로 진입하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믹스되는 사회를 의미하고요. 이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즉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정보사회로서의 진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비대면의 뉴노멀화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명암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산업의 파이가 커지면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개인의 여유 시간이 늘며 여가 산업이 부가적으로 성장하는 건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여러 서비스들이 온라인화되면서 새로운 직업군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새로운 직업군이 나오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서 새로운 직군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IT를 이해를 한 바탕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반면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개인 간 접촉을 필수로 하는 관광업이나 영화업, 생산 연구, 백화점과 마트 같은 오프라인 쇼핑 등을 중심으로 충격이 예상되고요. 한때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 모델로 거론된 공유 경제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또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 경우 되려 혼선만 줄 수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대다수 대학이 시행 중인 비대면 강의가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는 민지 씨. 민지 씨의 학교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개강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직접 수강을 해보니 온라인 개강에 대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민지 씨. 특히 급하게 대면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다 보니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데요. 수업 당일에 딱 들어갔는데 그 링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왜 학생들이 안 들어오지? 이렇게 되고 저희는 왜 안 들어가지지? 이렇게 해서 메일에 드려가지고 교수님 링크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때는 강의 수강 중 창이 꺼지는 일도 있습니다. 가끔은 수업 중인 교수가 사라지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난다는데요. 제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게 되면은 학생들도 중간중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어떤 날은 가끔씩 튕겨가지고 중간부터 들어오면 이제 녹화를 안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당황스럽죠. 진짜 가끔씩은 교수님이 튕겨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다 같이 교수님 나가셨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수업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등의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거는 이렇게 뭐 써놓은 거는 이제 못 따라가서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다시 듣자 이렇게 써놓는 부분. 이게 이제 이렇게 써놓는 부분이 다시 리뷰하자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비워놨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비워놓고 페이지 22로 점프하셨구나. 네, 22로 점프하고. 그러다 보니 수업에 대한 집중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민지 씨는 급한 온라인 개강으로 인해 대면 강의보다 비대면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실험은 못하고 조교들이 촬영한 실험 영상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해서 제 본인이 좀 더 궁금한 부분을 다시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줄어들어서 좀 와닿는 그런 수업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유행은 우리 사회와 삶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맞춰 누가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앞으로의 경쟁력을 판가름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비대면이 새로운 표준이 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 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기업. 불공중인 떡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휴대폰을 꺼내 점심을 주문합니다. 같은 시각 식당에서는 주문 들어온 음식을 조리 중인데요. 정성껏 만든 메뉴를 포장 후 배달을 하려 하는데 이상한 기계 안에 음식을 넣습니다. 그럼 이걸 밀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직접 로봇가 가요. 직접? 네네.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조종하듯 자연스럽게 배달지로 향하는 로봇. 차를 피해 횡단보도도 건넙니다. 안전하게 배달지에 도착한 로봇. 주문하신 음식이 맞나요? 네, 다 맞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국내 한 모바일 식권 업체가 준비 중인 무인 배달 시스템입니다. 모바일 식권이란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때 식권 대신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원들이 식사 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예약 식사라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침에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원이 점심시간에 맞춰 배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식당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식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달원이라는 대면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반에 가까운 이제 비대면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의 서비스가 비대면과 대면이 합쳐진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완전한 비대면 서비스 시행을 위해 로봇회사와 함께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청 특례에 통과한 기업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배송을 담당합니다. 음식 배송이라면 되게 낯선데 어떻게 개발된 로봇인가요? 우선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개념인데요. 실외에서 로봇을 가지고 다양한 그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지금 현재는 배송이라는 거에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외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답게 여러 기능들과 안전장치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제 앞에 있는 부분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초음파 센서가 같이 있고요. 위에는 라이더 센서가 있습니다. 관제 주행과 자율 주행을 같이 혼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자율주행이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곳은 자율주행을 하되 비상 상황이라든지 위험한 구간에서는 관제 주행으로 모두 전환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테스트 단계이지만 머지않아 거리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 생각하는 상용화의 시기는 2022년으로 보고 2022년. 그 전까지는 테스트를 많이 해서 그다음 레퍼런스를 쌓고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 계속 보완하는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기술이나 인프라 수준이 비대면 시대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만드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때문에 선도자가 될 수 있게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 서비스, 재택근무, 원격 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스마트해집니다. 올해 전국 1000개 점포에 도입하는 스마트 상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서비스와 마케팅을 혁신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오더를 통해 간단한 터치만으로 주문이 가능해지고 내 체형에 맞는 옷,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스마트 미러로 분석하며 상품 정보와 주변 명소까지
스마트 기기와 사이니지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친절하고 편리한 스마트 상점이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점포에 비대면 주문, 결제 등이 가능한 기술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매출을 끌어올리고 본격적인 비대면 시대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비대면 수출 지원 체제도 가동됩니다. 구체적으로 IT 강국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수출 관련 상담과 계약, 경제 등 수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유선이나 아니면 SNS 통해서 그 바이어들이랑 접촉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과 접목한 비대면 특별 전시회도 열어 새로운 마케팅 기회도 더 많이 만들 생각.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가 글로벌 비대면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변화는 분명 낯설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거대한 변화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누가 더 먼저 준비하고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질서는 재편될 수 있습니다.